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바로 우리 지금 속보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첫 원전이었죠. 고리 1호기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한국 원전 산업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해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 6시쯤 나왔던 뉴스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500조 원의 시장이 열리는 것인데 애프터마켓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원일 T&I부터 해서 우진엔텍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이 내일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내일 시장에서는 혹시나 세론 우려가 좀 생겨날지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아까 제가 RFHLC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전에 우진엔텍 이야기도 해주셨죠.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미리 선택해준 허반석 팀장인데요. 자, 현재 시장 움직이 좀 어떻습니까? 일부 종목들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해체 관련주들 현재 흐름, 내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장 내일에는 세론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원일 T&I 같은 경우는 25% 이상으로 마감을 했고 우진엔텍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치열한 공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수급이 더 힘을 얻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진엔텍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 모멘텀, 원안위의 일정이 오늘 있다라는 부분에 기대감 때문에 우진엔텍 미리 움직였던 모습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라고 한다면 500조 원 시장이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시도되는 개화되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서 꾸준하게 매출과 실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원일 T&I 같은 경우에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해체 이후에 해체 기술로 뚝딱 건설하듯이 뚝딱 해체하고 끝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해체에 따른 핵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꾸준하게 관련된 납품을 해야 된다. 실적 우상향의 기틀이 쌓여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출까지도 하게 된다면 이 시장은 이제 개화 단계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봐도 무방한 쪽이다. 원전에서 원전 해체 쪽으로 수급 분산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 수급 분산의 힘이 이제 원전 해체에서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난다면 원전이 올라갔던 만큼 원전 해체가 올라가지 못할 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과 중장기 투자 모두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허반석 팀장님, 지금 채팅창에 좀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10월의 가을님께서 너무 테마로 간다. 이거 해체 경험도 없는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 500조 원의 시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해체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원안위에서 이른바 4년제 대학 이상 나오신 석 박사급의 연구원분들이 우리가 해체를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부분,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를 이미 수행한 기업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해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엔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앞서서 개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기업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원일 T&I 같은 경우에는 수소저장 합금 탱크 국내 최초 개발 기업인데 수소를 보관해야 되는데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실린더를 개발을 했다. 이를 원전 핵 폐기물 저장 용기로 만들었더니 이 또한 적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한수원에서 납품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방사능 테스트를 했을 때 저장과 폐기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은 빠르게 식어 내려앉을 거고, 실체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납품 실적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제가 중장기로 봐도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의 관리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허반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창대 대표님, 지금 이 흐름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해체와 관련된 종목들 일부 올라가는 종목은 있는데 윗꼬리 달린 종목도 있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거는 이 이슈가 나오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빠져가는 흐름입니다. 해체주와 기존 원전주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나 해체 관련된 그쵸. 종목들이 오르는 게 사실 순서상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된 산업 자체가 얼마나 좀 장기화될 것이냐 이걸 이제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사이클을 그리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순환매가 돌고 나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정 이후에 이제 2차 슈팅이 또 나오고 또 조정 이후 3차 슈팅이 나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가져가면서 사이클로 우상향을 보여줘요. 근데 이전부터 제가 많이 강조드렸지만 원전은 애초에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된 그쵸. 이제 사이클 주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에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뭐 계약이 무슨 1년 단위, 6개월 단위가 아닙니다.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보통 한번 계약 수주 따내게 되면은 점점 수주가 축적되고 사이클을 한번 타게 되면 제가 뭐 5년까지도 얘기는 했지만 5년도 굉장히 짧게 잡은 거예요. 10년 잡죠, 거의. 네, 보통 이제 10년 잡습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조선이 하방 사이클 그렸을 때 몇 년 물렸는지 생각해 보면 답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 그 기본으로 물리거든요. 이게 떨어질 때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허덕이지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선이나 원전 이거 인식 안 좋은 투자자분들은 그거 학을 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상승 사이클이 나오고 한번 뭐 해체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 사업까지 수요가 이제 오게 되면 한 번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오르기만 하진 않거든요. 10년 내내. 근데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떨어지고 있을 때 초입에 사기보다는 조정 이후에 좀 반등 주는 자리를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거기에 걸맞는 종목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까지는 괜찮고요. 지금 현재 내일 우리가 저가에 이제 만약에 빠진다면 또 담아볼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먼저 허반석 팀장님 종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원일 T&I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보고 3급에다가 결국에는 잠수함 탱크를 납품을 했습니다.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기술력을 삼중수소 제거 핵 폐기물 용기를 한수원에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 후 핵 폐기물을 저장하고 보관해야 되고 거기서 방사능 수치가 낮아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의 핵 폐기물 저장 용기를 한수원에 이미 납품이 결정된 회사가 원일 T&I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보호예수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25% 내외 정도 됐는데요. 8월 달까지 물량이 다 풀린다 하더라도 30% 내외에서 유통 물량이 유지가 되더라. 그렇게 된다면 품절주인데 가장 강한 테마가 원전 해체가 지금 묻어 있다. 그러면 상승의 동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일 T&I 보유자분들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눌림목에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일 T&I 이야기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창대 대표한테도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느 뭐 종목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종목 상담 방송에서 저랑 같이 할 때 한국전력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봉담님께서 채팅창에 제일 큰 수혜는 한국전력 아닌가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탑픽 종목이랑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한국전력도 역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준비한 건 또 이제 한전 KPS. 그렇죠. 이제 한전 어제 관련해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결국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전 산업이 커진다라고 하면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또 더 나아가서 뭐 비상전력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면 BHI나 뭐 GNC 에너지까지도 가겠지만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첫 원전 해체 승인에 따른 고성장을 기대하는 거니까 정비 사업이나 방패물 관련된 이슈가 잡혀 있는 한전 KPS를 보는 게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전 해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1호인데 해외로 놓고 본다, 전 세계로 놓고 본다라고 해도 이걸 이제 진행하는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4개 정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제 많지가 않고 그리고 해외 노후원전 전비 물량도 우리가 앞서서 좀 선점을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보면 한전 KPS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넘볼 수 있겠고요. 500조 원의 이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는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공략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나와 봤습니다. 한전 KPS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시 후에 저희 용호상박 진행이 되는데 용호상박에 애프터마켓에는 개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KRX에만 있는 종목이 조기준 매니저 포트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략도 내일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용호상방에서도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 정부 출범 22일 조정받은 정책주. 자, 이제 허니문 랠리를 달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정책 테마주들 있었죠. AI, 스테이블 코인, 지역 화폐가 오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뭐 NHN KCP와 헥토 파이낸셜이 오늘 15%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뱅크 14%, 알체라 11%, 솔트룩스 10% 등 최소 7에서 8% 넘는 급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허니문 랠리 이제 끝일까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인데요. 방향성이 바뀌는 이때 정책 관련주들은 또 이제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자, 허니문 랠리 그래도 6월 내내 잘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공약과 좀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연속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 달이면 오래 갔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책주는 순환매를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갔다가 지역화폐 갔다가 원전, 방산, 조선 갔다가 네. 뭐 재생에너지 갔다가 인공지능 갔다가 오늘 시간의 거래 장 후반에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요. 원전 해체와 관련된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순환매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럼 오늘 유독 여기 기존 강세주, 네. 지역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인공지능 이쪽에서 왜 빠졌느냐? 저는 반기 리밸런싱을 원인으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 오늘이 반기 마지막 결제일이거든요. 수익을 확정해야죠. 그럼 이제 수익을 확정하고 내일부터 매수하는 것은 하반기 결제일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리밸런싱 차원에서 수익률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매도보다는 관망,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었고요. 네.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특히 오늘장의 정규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인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해서 담고 있었다.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상관없이 하반기에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높은 섹터와 종목으로 구분해 놓고서 수익률 극대화를 도모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 네. 오늘 다시 PC를 켜시고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무엇인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소화 후에 7월, 8월 금리 인하 관련된 이벤트에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기 리밸런싱이라는 고급진 단어가 있었군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아까부터 이익 확정이라는 얘기만 계속 했었는데 저도 잘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정책 테마는 그래도 연속성 있게 하반기도 좀 갈 수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은 어디를 좋게 보는지 잠시 후에 종목도 공개되니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창대 대표님, 그렇다면은 이제 하반기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갈 이 다양한 테마 중 어디를 좀 좋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도 사업이 좀 좋았는데 네. 정책이 이제 시너지를 준 산업은 여전히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원래 잘하던 곳. 네, 원래 AI라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원래도 이제 그렇죠. 부응이 되고 있는 산업이었는데 네. 정부가 이제 또 지원까지 해주면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 이후에 거기에 같이 결부되어 있는 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 그쵸. AI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네카오를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가지고 공략하셨던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 나올 때가 좋은 찬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을 좀 잘 노려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 중에 인프라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는 좀 지속성이나 뒷심이 그렇게 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테마 성향으로 움직이는 정책주들은 너무 이제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AI라든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정책에 집중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AI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래 잘했는데 정책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아주 좋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종목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허반석 팀장님은 연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이런 조정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LG
LG CNS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담아볼 만한 타이밍이 왔나요? 네, 저는 오늘 아랫구리에서도 그렇고 네. 최근 체결 강도나 저희가 다루고 있는 AI 모멘텀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 봉 차트에서는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체결 강도 또는 모멘텀 차트라고 저희가 쓰는 보조 지표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매수 강도가 아직까지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7월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X가 발의가 되었죠. 통과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기조는 이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7월 달 이런 법안 발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 조정의 중요한 것은 거래량을 동반한 조정이었느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조정이었느냐, 주도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느냐,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부터는 3,100 위에서는 실적 중요합니다. 네. 실적의 우상향도 있는 기업인가를 그렇죠. 체크했을 때 LG CNS는 이에 합당한 기업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박자가 딱 맞는 종목이었네요. 네. LG CNS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이창대 대표의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AI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서도 굉장히 좀 공감 가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 올라가니까 초반부터 이제 투자했던 건 테마도 올라가고 실적주도 가고 그러는데 거의 정석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고 무난하게 수익 내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간과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기대감만으로 투자하시고 제가 아직은 주목을 안 받는데 나중에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 시작하면 미국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도 미리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적 잘 나오고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네이버입니다. AI? 예, 이제 AI 쪽에서도 원래 AI는 이제 강세를 띠고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 이제 또 밀어주기도 하고 기업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하정우 AI 센터장이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부 쪽으로 넘어갔다. 이거 미국에서도 한번 좀 우리가 본 기억이 있죠?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를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심지어 또 추가로 네이버 쪽 인사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발탁이 됐습니다. 지금 네이버 요직에 있는 분들이 자꾸만 정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넘어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지금 역할을 좀 맡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이버 자체 LLM 모델이라든지 공공클라우드 역량은 워낙에 이제 또 유명하기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세를 띌 거라고 기대되니까요. 이번 하락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LG나 네이버나 그 정부에서 그래도 실제로 필드에서 뛰어봤던 연구원들을 요직에 앉힌다는 건 그래도 꽤 긍정적인 시그널로 현재 좀 보입니다. 네이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다 LG CNS와 네이버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요거만 짧게 허반석 팀장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공교롭게 소형주들은 없습니다. 소형주들은 어차피 좀 대형주가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관점인가요? 소형주, 대형주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급을 가지고 오셨고 저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도 실적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소형주는 빨리 식었다가 빨리 뜨거워지고 하는 변동성이 강하지만 실적 기반의 뜨거운 주도주는 엄청나게 길게 강하게 끌어오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CNS 아까 가격 전략을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LG CNS 목표가 12만 원 먼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봤습니다. LG CNS 현재가 목표가 12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군요.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로보택시 상용화 기대감에 오늘 뭐 2차 전지, 배터리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로보택시 인기가 올라가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반기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자율주행이 구동이 되는 자동차는 전기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기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전기차 수요 올라가겠고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에 오늘은 좀 전고체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좀
하방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확실하게 좀 잡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단기 리밸런싱. 네. 자, 상반기에는 이제 수익을 거뒀어요. 그렇다면은 뭐 증권가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좀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찍으면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전 거기에 2차 전지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새. 네, 지난 시간에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외국인들의 수급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이다.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담아 놓으면 결국엔 수익이 난다. 라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3년, 5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 본직하지만 그 사이에 지쳐서 떨어질 거라면 그래도 따뜻한 뜨거운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전기차는 수요 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보조금 축소, 그다음 고금리 여파에 지원금도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재고 소진 소식들이 하나하나 들려온다면 하반기의 회복 가능성, 결국에는 실적보다도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재고 소진에 따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저점을 지지해주고 하방을 지지한 이후에 서서히 점진적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덤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들은 소재, LG화학,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오늘 어제 시장에서 축소판으로 나타났죠. 맞아요. 미래 먹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중기 단기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 봄직하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먹고 빠져나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길게 보셔야 되는 섹터가 되었다. 하반기 점진적 회복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자율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인가요? 허반석 팀장이 와서 현대오토에버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시장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다른 이 자율주행 종목은 오늘 시장 보면요, 안 움직이다 못해 하락한 종목들도 여러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로보택시 하면 자율주행 당연히 우리가 좀 이어지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독 보도거든요. 이창대 대표님, 산업부에서 자율주행 로드맵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한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볼 때는 확실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테슬라가 거의 이제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출시된 게 파급력이 상당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진 않았고 초기 출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떤 산업이 초기에 안 불안했겠습니까? 그쵸.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통과되기가 미국보다는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은 정말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도 현대오토에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대오토에버 말고는 자율주행 투자하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 딱 하나만 현대오토에버만 봅니다. 저는 자율주행 쪽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서 배터리도 올라갈 것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배터리 쪽은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많이 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올해 연말부터는 다를 것이다. 화학업종들과 같이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던 만큼 올해 연말부터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나 화학업종을 투자해 보시는 거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시너지를 내면서 갈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도 우리 한번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허반석 팀장님, 이 로보택시 테마는 좀 넓어요. 아까 말한 대로 2차 전지도 넣을 수 있고요. 이제 자율주행도 넣을 수 있고요. 로봇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종목을 좀 볼까요? 현대오토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돕니까? 현대오토에버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 여전히 현대오토에버 좋군요. 가지고 왔습니다.
주봉 차트를 잠깐 열어보면요. 차트 저점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요. 주봉입니다. 주봉 저점에서 딛고 여전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 이 정도까지는 왔을 때 되돌림을 주의해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기관 중심의 수급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더라.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가격 전략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창대 대표는 이 넓은 섹터 종목 중에 어디를 좀 눈여겨보십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마음속은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입니다. 겹칠까봐.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클로버스로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일단 이제 로봇까지 같이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국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그 안에서도 자율 이동 로봇 우리가 이제 공장 안에서도 짐을 날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공장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전환하는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로봇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방금 말씀해주신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물류자동화 그렇죠. 쪽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 클로봇 자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상용화될 걸로 기대되고 있어서 같이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사족 보행 로봇 파트너십을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돌리게 된다고 하면 클로봇이 안내나 뭐 배송, 순찰, 물류 이런 이제 다방면을 활용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기대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2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봇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 들어봤고요. 궁금한 종목과의 주제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한 얘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조선 이야기를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조선주 오늘 HJ중공업, 현대비포 제외하고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뭐 이제 중동 재정학적 리스크 해제라는 이슈가 조선주를 다시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반기 리밸런싱, 수익 확정을 좀 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우리가 조선주 하락에 근거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뭐 단독 보도성으로 MRO 수주 실패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투심이 꽤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하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를 다시 담아갈 수 있는 포지션이 올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자, 허반석 팀장님,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반기 리밸런싱이 됐습니다. 아직은 조선은 좀 고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담을까요? 조방원 중에 조선 아니겠습니까? 예. 눌림목에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 더 조선업 중요하게 보시면 수주 잔고. 수주 잔고라고 한다는 것은 실적과 안전성이 그리고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수주 잔고다라고, 수주 잔고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친환경 규제 관련돼서 IMO 국제회사기구는 탄소 배출 규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애프터마켓 또는 뭔가 친환경으로 변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추가 질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아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오션이 지금 83,3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이 42만 원대입니다. 조정 시 바로 매수?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좋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분할로 사가시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로 사가시는데 역삼각형처럼 사가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분할로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조선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질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조선 지금 아직 높은 상태거든요. 내일부터 하반기 시작이 되는데 기관들도 좀 기다렸다 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조선은 조정이 나올 거를 미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매직 관점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장기 사이클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주식에서 꼭 이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제 고통을 인내한 시간만큼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10년, 15년 고통을 받았던 조선업이기 때문에
뭐 1, 2년 올라가고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애초에 사이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저는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는데 다음번 상승 때는 좀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사이클로 가게 되면 기존의 군함이라든지 조선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개발하는 뭐 FLNG라든지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그 조선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인프라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태 계속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지금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호경기로 가게 되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직은 불경기라 주목을 못 받는데 다시 올라갈 때쯤에 그때 호경기가 된다라고 하면 판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추후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대장격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뭐 탑픽 종목 얘기해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탑픽은 다릅니다. 탑픽 그럼 바로 얘기해 주시죠. 네, 탑픽 종목은 이제 세진중공업을 준비해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전에 뭐 엔진 관련된 종목들을 기자재로 가장 먼저 꼽았지만 세진중공업 역시도 저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좀 살펴봐도 좋겠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진중공업을 1위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기자재 상장사 중에서 수익성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진율이 가장 뛰어나요. 그리고 하나오션의 데크하우스나 엔진 케이싱 추가 정산금도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역대급을 갱신합니다. 목표가랑 이제 손절가를 말씀드리겠는데 현 시점에서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세진중공업은 신고가 위로 저는 좀 노려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이제 7,000원에서 8,000원 구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반석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자, 차트 보시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중기 추세선을 보시면 이렇게 조정 나왔다가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요. 여기서도 조정 나왔다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여기서도 그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아래에서 매집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과 이 속보 뉴스까지 함께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